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덕산네오록스고요. 덕산네오록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덕산네오록스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는 덕산네오록스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4에 대한 수혜와 아이패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원래 이제 S24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목표 물량이 3,300만 대였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대감보다 예판이 더 잘 됐기 때문에 목표 물량을 상향시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대해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는 3,300만 대였으나 기존보다 더 늘어난 300만 대 늘어난 3,600만 대로 인해서 이런 기대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은 덕산네록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애플에 대한 아이패드였죠. 원래 아이패드의 물량이 약 1,000만 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700에서 800만 대 정도로 줄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목표했던 양보다 출하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삼성 디스플레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했었지만은 실질적인 피해는 LG 디스플레이가 입었다라는 것들이었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1,000만 대 물량 중에서 600만 대분에 대한 패널 납품할 예정이었지만 애플이 이런 목표치를 줄이게 되면서 600만 대에서 400만 대로 줄었고,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는 400만 대에 대한 물량을 받기로 했었고 그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어떤 새로운 시장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덕산네록스는 OLED 소재 업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런 소재를 주 고객사로 삼성 디스플레이를 두고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많이 납품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런 청색 인광을 2025년 하반기에 적용을 목표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색 인강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거고, 덕산네록스도 이 시장에 이제 점유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다라는 이제 기사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형광과 인강의 차이점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형광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의 25%만 빛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로 효율성이 별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광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이나 진동으로 버려지는 75%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00% 효율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런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RGB 중에서 이런 녹색과 이런 적색 같은, 녹색과 적색 같은 경우에는 인광 방식이 수년 전부터 디스플레이 채택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청색 인광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부분에서 조금 단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제 소재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낮아져서 이런 요구사항 때문에 이런 청색 같은 경우는 인광을 사용하지 않고 형광 방식을 계속 이어나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런 청색 인광을 OLED 소자로 넣을 거고, 이게 목표가 25년 하반기에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런 적색과 녹색 같은 경우는 OLED 소자로 이미 인광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청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수명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형광을 채택했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런 형광에 대한 문제, 하지만 이런 청색 인광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앞으로 이런 OLED에도 이런 청색 인광을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런 청색 인광을 적용했을 때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지만 어떠한 장점만 꼽아서 말하자면 OLED에 대한 전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또 공정 과정도 조금 단순해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게 이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이런 청색 인광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청색 인광을 적용한 이제 OLED 여러 발광체에 대한 소통 재료를 이제 아이폰 시리즈에 도입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에서 이제 보면 M 시리즈가 있는데, 이 M 시리즈가 뭐냐면은 M 시리즈에서 보게 되면 M11, M15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런 M이 뜻하는 게 OLED 여러 발광체를 이제 어떤 OLED 발광체에 대한 수송 재료 등에 대한 조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산 네록스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삼성 M12용에 대한 것들을 덕산 네록스가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M 시리의 청색 인광이 적용된 M 시리즈 부분에서도 이제 덕산 네록스가 뛰어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덕산 네록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거다라는 것들을 조금 예비하고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덕산네룩스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거점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3만 원 부근에서 7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3만 원까지 하락을 했고 다시 이 반등을 통해서 한 4만 5, 7천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는 이런 4만 7천 원 부근부터 3만 원 부근에서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평선들의 상태를 보면은 이 반등이 나왔으면서 60평선이 이제 상방으로 이게 하락에 대한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왔으면은 추세선 60평선이 상방으로 돌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었겠지만 크나큰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60평선이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단기 이평선들 120평선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으로는 횡보세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제 저점 부근인 39,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와서 다시 한번 47,000원 부근까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이니까는 이런 추세적으로는 조금 덜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봉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 범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 하락이 나옴으로써 일봉상 추세는 이제 단기 추세는 하락을 하고 있고 지평선은 이제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추세는 그렇게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37,000원, 8,000원 부분에서 반등이 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반등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제 반등이 왔을 때 어떤 48,000원까지 큰 상승을 바로 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이런 부분들의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는 눌릴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상승했다가 눌려도 저점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바닥을 조금 잘 만들어주게 된다면 하락하고 있던 단기 이평선들이 상방으로 돌게 되면서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덕산네록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대감들이 있고 그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반영이 된다면 다시 한번 고점 부분까지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뭐 38,000원 부근들을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덕산네이록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